남한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 있지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래요. 진보 세력의 분열이 남한에서나 미국에서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선생님들 살고 계시는 거 제가 LA, 뉴욕, 워싱턴 최소한 3군데에서는 강연도 몇 차례 하고 또 가는 데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든 그 소위 진보 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분열되고 있어요. 선생님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15 위원회, 여기 좀 와 계시는데 6.15 위원회도 동부와 서부와 중부 사이에 또 6.15 내부에서 과거 그 집행부와 현재 집행부와 조금 사소한 갈등 또는 자리 다툼 이거 다 분열되잖아요.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남한에서는 그래도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열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동포 사회 한줌밖에 되지 않아요. 그 한줌밖에 되지 않는 동포 소위 그 진보 세력들이 분열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진보 세력들이 가치를 중시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이런 거 할 때. 근데 조금만 다르면 그냥 상대방하고 적이 돼버려요.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크게 저는 가장 큰 목표가 전쟁 방지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친북 반미를 외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통일하려면은 남북 사이에 우리 국가 정책이 노태우 때부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이에요. 그럼 화해하고 협력하려면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북한을 적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화해하고 협력하느냐. 그래서 친북 없이는 통일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반미 없이 평화 없다고 했어요. 뭐냐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폭력적인 대외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느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전쟁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그러한 그 소극적인 평화라도 이뤄보자. 그런데 좀 사소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냥 진보 안에서 분열하니까 저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워싱턴에서도 보고 뉴욕에서도 보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떠한 단체에서 주관하니까 나는 안 나간다. LA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교수님 밥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모임에 오세요. 누가 주관하니까 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달래요. 워싱턴에 가면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올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한국에서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 싸우기 전에 우리 이념 갈등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진보 안에서라도 최소한 통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사소한 그 방법론 가지고 자리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하고 보수하고 싸우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보 보수는 당연히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념이 다르니까. 지금의 보수가 자기네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의 정부가 자기네들만의 소수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신념과 철학이 분명히 조국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만하세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진보, 공화당 보수한데 아니에요. 둘 다 보수입니다. 우리 남쪽에서 민주당은 진보, 국힘당은 보수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를 가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주의 쪽이냐 자본주의 쪽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남쪽에는 극우 정당하고 보수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이라고 있는 거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정도인데 그거 기껏해야 5, 6% 지지 받지요.
우리 미국에 아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자꾸 진보 보수 말씀하시니까 진보 보수의 개념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경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보 보수 간의 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보라고 부르는 자처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 그건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 당연히 많아요. 오히려 분단된 게 좋다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싸우는 거죠. 근데 통일을 원한다면서 그 안에서 갈등 일으키잖아요. 통일 시민단체 가운데서. 그게 문제죠. 예, 문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그것에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도 수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수용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질문자,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게 좋은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재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참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북한 돌고래, 남한 돌고래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수원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도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듣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수원하셨어요. 근데 뭘 모르셨냐면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에 대한 것을 판단을 잘 못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 왜? 김정은이는 신세대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세계사를 많이 알아요. 현대인이거든요. 아버지 김정일이는 90살인데요. 우리 또래하고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비슷하죠. 잘 몰라요. 9세대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요새 미사일 화성 17 지금 쏘다가 말았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화성 17에 버금가는 로켓이 나왔어요. 고체를 이렇게 성공했죠. 이렇게 치마형으로 이렇게 발사되는 그게 고체형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는 건 그건 액체열로. 그만큼 이게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그걸 별거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합니까? 안 돼요. 왜? 북한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핵무기 좀 버려 치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1994년 12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뭐가 있었어요? NPT 핵 조약이 있었어요. 3개국에서 영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로서 조약에 사인하라고 사인했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 200기요. 그거 몽땅 갖다 미국에다 줬습니다. ICBM 20개 있었어요. 그것도 몽땅 다 내려와서 다 줬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켜줄게. 지켜줬습니까? No. 침공했어요, 러시아가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거 보고 핵무기 버릴게. 나 지켜줘 그래? No, 안 돼요. 그거 누가 버려요? 안 버립니다. 핵무기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국제사회가. 인정해줘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있어야 돼요. 핵무기를 교부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안 돼요. 그래야 김정은이가 폭격을 합니다. 같이 갖고 있는데 나는 없고 너는 있으니까 언제 봐도 항상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국방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우리가.
거의 50배 이상 더 강합니다. 안 돼요. 왜? 핵무기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통일을 해요? 우리는 고치는 있는데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미국 안 주잖아요. 핵무기 안 주잖아요. 근데 요새 조금 많이 늘어졌어요. 줄까 말까 그래요. 사실 수석국가는 있어요. 대한민국. 핵무기 같아요. 같은 일이 있어요. 낼 게 있어요. 원자폭탄은 아니에요. 그냥 수석폭탄이에요. 위력은 같아요. 같이 붙으면 같이 다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 사용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진보 보수 박끼리 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너는 인편 내는 인편이 가라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듣기 싫어하면 존중해 주세요. 서로 존중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고 똑똑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30초 제약을 그만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 뭐, 코멘트 하실? 아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종전에 관해서 한 말씀 했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남한에서는 1958년부터 91년까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핵무기가 있고, 일본의 핵무기가 있고, 미국의 핵무기 있고, 중국 핵무기 있고, 러시아 핵무기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1945년, 소련은 49년, 중국은 64년 자체 핵무기 갖게 됐고, 우리 남한하고 일본은 미제 핵무기를 갖게 됐죠. 북한만 핵무기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종전하자, 평화협정 맺자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 남한에는 핵무기 없고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 끝낼 수 없다. 논리적으로 이게만 잘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없을 때, 북한 핵무기 미사일이 없을 때 종전 평화협정 제안했을 때는 왜 우리가 받지 않거나 못했는가? 그럼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종전 안 된다, 평화협정 안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늘어지면 또 오늘 강의가 진짜 핵심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받겠습니다. 혹시 진짜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 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분들이 양보해 주시면요,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하나. 네, 우리 주최 측에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제 선생님들 뭐 질문이나 비판 또는 다양한 의견 꼭 받고 반드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좀 미진했던 부분들 사적으로 이메일에서 더 답변 듣기로 하고 또 335 모여서 또 계속 논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